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고가도로 차량 여러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섰습니다. 고가도로 진입로도 멈춰선 차들에 가로막혔습니다. 어젯밤 9시쯤 우한 시내 곳곳에서 바이두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 로보 콰이파오가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퇴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在三环东停一个西停一个，上白州大桥堵了半天。 갑자기 멈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추돌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비상 버튼을 누르고 문을 열 수 있지만 도로 한가운데 갇힌 일부 승객은 1시간 넘게 차 안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수십 번 시도해도 고객센터 연락이 닿지 않는 등 긴급 구조 시스템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운행을 멈춘 차량은 100여 대,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오작동으로 추정되는데 바이두 측은 구체적 원인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우한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약 3,300km 구간에서 자율주행 시험구역을 운영 중입니다. 바이두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도 400대 이상 운행 중입니다. 안전성을 내세우며 빠른 속도로 발전해온 자율주행 택시의 집단 멈춤 사고에 중국 내에선 디지털 기술의 구조적 위험성이 부각되며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한입니다. AI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기술에서도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 5배 구역에서 이미 수백 대 무인 자율주행 택시로 시범 운행에 나선 중국. 바이두의 6세대 자율주행 택시를 직접 타고 취재한 베이징 권난 특파원 연결해 중국 자율주행차 기술의 현주소 알아봅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 바이두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시승하러 우한시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우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코로나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는 이 우한을 어떻게 보느냐? 무인 자율주행차의 도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우한이 이렇게 불리고 있느냐 하면 우한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활발히 이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한에는 바이두뿐만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의 무인 자율주행차 그리고 무인 버스까지 다 합쳐서 약 1000대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한이 이렇게 무인 자율주행차에 좀 진심인 이유 뭐가 있냐면 우한의 지리적인 특성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우한이 후베이의 성도거든요. 중국의 중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한을 중국의 배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통 발달의 도시이기 때문에 교통이 그만큼 발전을 했고 운송과 물류가 또 발전을 한 곳입니다.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곳이다 보니까 우한 정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욕심을 내게 되고 그래서 커넥티드카의 도시로 좀 성장을 해보자 이런 계획을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세워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면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활성화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인 자율주행 택시 그 이름이 루오버 콰이바오 라고 하던데 이것도 직접 권난 특파원이 타보신 거죠? 네, 이 바이두의 택시 브랜드가 로보 콰이파오입니다. 이게 로봇 택시란 뜻이에요. 이 로봇을 귀엽고 예쁘게 표현을 해서 로보라고 했는데 로보가 중국어로는 무거든요. 그래서 무가 달린다 이런 뜻이고요. 제가 우한에 2박 3일 출장을 다녀왔는데 대여섯 차례 이 무인 자율주행차를 계속해서 시승을 해봤어요. 여기서 이 가까운 곳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지하철역 있는 데를 한번 가볼게요. 2km 되는 거리인데 5분 되는 거리인데 6원 정도면 우리 돈으로 한 1,200원 정도예요. 굉장히 싼 가격에 갈 수 있고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로보 콰이파오를 찾고 있어요. 벌써 잡혔어요. 무인 운전사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곳까지 오질 않고 앱에서 설정한 출발지로 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타볼게요. 이제 여길 타려면 제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눌러야 돼요. 네, 다 눌렀으니까 이렇게 문이 열려요. 타보겠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이제 운행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밀면은 운행이 시작이 됩니다. 핸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아무래도 운전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 사물을 좀 과장해서 보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약간 급정거, 뭐 급출발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차가 좀 덜컹덜컹 거리는 경우가 지금도 좀 그렇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유턴? 유턴을 한다고? 지금 앞에서 사람이 나타났더니 이 로보카이파오가 저기 자기 스스로 클락션을 울리면서 비키라고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주변의 차량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감지를 해서 이런 상황을 판단을 해서 이런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차에게 얘기를 합니다. 차에게 얘기를 하면 이 차가 알아서 모든 명령을 수행을 해주거든요. 그럼 한번 창문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니하오 로보, 나카이 조처더 처창. 车窗已调节，左前车窗最大支持打开50%哦。 네, 50%가 열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창을 닫아달라고 해볼게요. 관비 처창, 右后车窗已经关闭了哦， 관비 조처더 처창. 左侧车窗已调节。 네, 이 차가 왜 처음 명령했을 때 안 들었냐면 제가 오른쪽에 앉아있는데 네가 앉은 쪽에 차의 창문은 닫혀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 있는 창문을 다시 닫아달라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그만큼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또 이 승객이 오른쪽에 타고 있는지 왼쪽에 타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저희 앞쪽에 보면은 또 다른 무인 자율주행차가 가고 있어요. 그렇듯이 우한에서는 이렇게 무인 주행 자율차를 시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如遇问题，请联系客服。是否需要打开后排车门？ 니하오 로보, 다카이 처먼. 侧滑门已打开。 네, 제가 명령을 하니까 이렇게 차가 스스로 문을 열어줬어요.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문을 닫으면 이 차는 운행을 마치고 출발하게 됩니다. 关闭。 네, 이 로보카이파오 같은 경우에 현재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요. 날씨나 어떤 상황에도 사람의 개입이 없이 도로주행이 가능하다. 이런 수준을 레벨 4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한에서는 레벨 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운전자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처음 탈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운행을 시작하니까 너무 스무스하게 잘 가고 운전 신호, 표지판, 뭐 앞에 사람이 가거나 주변에 다른 차들이 오더라도 알아서 스스로 감지를 하고 판단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특히나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앞에 사람이 나오면 일단 급제동을 하고 섭니다. 38개의 센서가 있는데 주변에 무언가가 나타나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베이징에서도 타봤지만 작년에 탔을 때는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앉아 있기도 했고 이번이 6세대 새로운 신차가 나온 거였거든요. 앞에 핸들만 보호 커버를 씌워놓고서 나머지 부분은 너무나 자유롭게 있어서 보조석에도 승객이 탈 수 있고 물론 뒷자리에 두 자리 탈 수 있고 해서 한 3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전에 타봤던 다른 택시들보다는 훨씬 발전된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6세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1세대부터 있었단 얘긴데 바이두의 무인 자율주행차 역사가 그만큼 좀 오래된 모양이죠? 바이두가 맨 처음에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을 시작한 건 2013년입니다. 2017년도에 세계 최대의 자율주행 플랫폼 아폴로를 만들었고요. 처음에 시범 테스트를 한 거는 2019년입니다. 후난성에 있는 창사라는 곳에서 시범 테스트를 처음으로 성공을 했고요. 당시에 1세대에는 바이두가 BMW와 협력을 했고 그 이에 뭐 2, 3, 4, 5세대까지 뭐 비아디나 중국의 다른 전기차 업체들과 협력을 하면서 이 자율주행차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어요.
있는데요. 그런데 이 6세대의 다른 점은 뭐냐? 바로 바이두가 순수 연구 개발해서 만든 차고요. 물론 OEM은 다른 중국차 업체에서 했고요. 2013년에서 한 12년에 거쳐서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고 있고,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한 거는 올해 2월부터고, 중국에 있는 한 10여 곳의 도시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있는데, 완전 100%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도 시작을 했습니다. 배터리도 좀 이전 세대와 다르다고 하던데 그것도 무슨 얘기인가요? 배터리를 이전까지 한 5세대 차량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기존 전기차처럼 배터리 충전소에 가서 선을 뽑아서 플러그에 꽂아서 충전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6세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잖아요. 스스로 배터리 잔량을 체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배터리가 좀 모자라다 판단이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충전을 교환하는 그런 스테이션에 들어오게 되고요. 들어오게 되면은 바닥에서 뭔가 기계가 나와서 배터리를 교체를 하고 다 교체가 되면은 이 차량은 운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로봇 콰이파오가 스스로 저 배터리 교환소에 들어가서 배터리를 교환을 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교환을 하는 시간이 불과 몇 분이 걸리지 않았고요. 다 끝내고 나서는 이렇게 로봇 콰이파오가 스스로 뒤로 후진을 해서 나와서 이제 다른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몇 분만 가지고도 이렇게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해서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고 합니다. 기존의 한 5세대까지는 배터리 한 80%를 충전을 하려면 2시간 동안 충전을 해야 하는데, 이제 이 배터리 교체 기술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는 한 3, 4분이면 기존에 충전했던 용량 80%까지도 새로운 전력을 좀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비스를 하는 상용차로서의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이 활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범 단계인 건가요? 실제 이용객들의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물론 우한에서는 시범구에서만 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이 가능해요. 근데 그 시범구의 면적만 서울 면적의 한 5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면적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두의 무인 자율주행차만도 한 500대에 달하고요. 무인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여러 분 만나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성을 딱 2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편리함, 하나는 체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한의 시범구에서만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이 지역에 와서 이 택시를 체험하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사가 없는 무인 자율주행차를 타보니까 참 편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바이두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우한에 도입된 게 2022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년 넘게 자기는 무인 자율주행차만 한 수십여 차례 탔다, 이런 승객분도 만나뵀거든요. 没有人比较怎么说呢，大胆一些吧，啊，是吗？就是比较自由一些。另外的滴滴汽车车呢？可能有司机比较拘谨一些吧。我坐几百次了，我坐3年了吧。弱过快跑吗？坐过。啊，这个狗也能坐是吧？对，可以。你好，萝卜，关车门。 바이바이. 네,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저 안내견을 데리고 로봇 콰이파오를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말로 설명을 해서 이 창문을 열고 이 차문을 닫고 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은 좀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베이징에서도 이 남부 이주안 경제개발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시범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른 도시에서도 아직까지는 도심 내부까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시범구에서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좀 운행하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참 신기하긴 한데 또 하나 이제 좀 걱정이랄까요? 이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이두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이렇게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행을 하면서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 정도의 데이터가 쌓였는데 그 가운데 그렇게 치명적인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있어요. 물론 정확한 데이터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두의 창업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인간 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보다 우리 바이두의 무인 자율주행차가 운전하는 경우에 그런 위험률, 사고율이
1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중국에서 많은 SNS도 보고 다른 뭐 보도나 소식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도로에서 무인 자율주행차랑 뭐 사람 또는 다른 차량이랑 사고가 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범 운영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형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논란이 될 만한 사고가 나면 서비스 운행 자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제의를 좀 우선시해서 운행하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무인 택시가 실제로 더 본격화가 되면 가장 이 타격을 받는 거는 아무래도 택시 기사들일 것 같습니다. 그 일자리 문제도 있고요. 기사들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시범구에서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탔지만 그냥 일반 도심 지역에서는 뭐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거기서 택시 기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정말 모든 택시 기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 바보입니다.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나 사물이 나타나면 움직이질 않는다. 他奔的，他们奔的，后面排队排了一台车呢，他就在那里等着，让别人走完，都走到什么时候？掉下来了一个遗物，掉到那个萝卜的前面了，萝卜就停在那里，不走了。他不会绕啊。他不会绕，他就等着他走。 그러니까 도심 지역에서는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아주 바보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걱정도 좀 느껴졌어요. 얘들을 바보라고 얘기해서 본인들의 좀 일자리로 사람을 초과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요. 실제로 작년에 이제 우한 같은 경우 택시 기사들이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에 반대하는 시위도 여러 차례 이뤄졌었고요. 택시업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대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 그리고 실직한 그런 중장년들이 많이 진입하는 그런 일자리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분들이 또 일자리를 찾아갈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어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신기하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 좀 한계라고 할까요? 좀 극복해야 될 과제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가 본 거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구역에서만 운행한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는 시범구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상대적으로 도시보다는 좀 한가한 그런 환경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목적지, 출발지를 앱에 설정된 그곳으로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자리가 만약에 앱에 설정된 목적지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 주변에 조금 벗어난 곳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설정을 해야지만 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떤 경우를 목격을 했냐면, 어떤 승객분이 글로벌 카이파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출발지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길을 건너서 한참 택시를 따라가는 그런 장면도 목격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좀 더 쌓아서 극복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 차가 주변의 상황들을 감지해서 판단하고 운행을 하는 무인 자율주행 차다 보니까 데이터 수집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도 많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건지 논의가 좀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사고가 날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해결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무인 자율주행차 미래 기술로 보고 시험 단계 중이잖아요. 근데 중국처럼 이렇게 뭐 엄청난 구역에 걸쳐서 엄청난 대수로 이런 정도의 시범 운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중국이 이렇게 저 무인 자율주행차 기술에 총력을 쏟는 이유,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좀 많이 뒤처졌다. 특히 생성형 AI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 기술을 언제쯤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작년에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AI 플러스 운동이라는 산업 육성책도 내놨었어요. 이게 뭐냐면 국가 주도적으로 첨단 산업, 기술 집약형 산업들을 발전을 시켜서 미국을 좀 따라잡아 보자, 이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딥시크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어느
어느 정도 단계에 좀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올해 양회에서도 이 AI 플러스 운동을 지속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과학 예산만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을 배정을 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한 10% 늘어난 거고요. 지난해 처음으로 AI 플러스 운동을 들고 나왔을 때도 그 전년 대비 10%가 또 늘어난 액수의 예산을 배정을 했었으니까 2년 연속 이 과학기술 분야에만 10%씩 증액을 해온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도 보이겠지만 미국과의 기술 경쟁, 패권 경쟁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미국의 기술 봉쇄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발전해오지 못했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기술 자립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고 있었거든요. 딥시크 등장 이후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을 했고 또 무인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도 무인 자율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미국에도 웨이모라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돼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앞서 나가서 미국과의 경쟁에서도 얘네가 더 이상 넘보지 못하는 그런 선두 자리를 좀 나가야겠다, 선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무인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177조 원 그 시장 규모가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시장에서 우리가 좀 선점을 하게 되면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 앱으로 택시로 출하니 운전기사 없는 빈택시가 다가옵니다. 38개 센서를 이용해 교통신호, 주변 상황을 감시하고 앞에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곧바로 경적을 울립니다. 운전자가 없다 보니까 승객이 필요사항을 말로 하면 그대로 수행하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니하오 로보, 在呢，打开车窗. 车窗已调节。 덕분에 시각장애인들도 별 불편함 없이 이용합니다. 关车门。请尽快调整屏幕或直接说。 중국 IT 기업 바이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 중인 6세대 무인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운행을 마친 차량이 향한 곳 배터리 교환소입니다. 배터리 잔량이 부족해지면 차량이 알아서 교환소로 이동해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앞선 5세대 차량도 사람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은 가능했지만 승객과 음성으로 소통하고 배터리를 자동으로 교체하는 한층 진화한 기술입니다. 它整个过程应该在4分钟之内。充电的模式，你可能是需要几十分钟。 미국을 제치고 자율주행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 목표를 내건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우한 등 중국 도시 20곳에선 이미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我坐几百次了，我坐3年。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제조사 바이두 측이 무인 자율주행 차량 사고 위험이 인간 운전자의 14분의 1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잊을만 하면 들리는 무인차 사고 소식으로 안전성 우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또 지난해 우한 택시기사들의 시위처럼 일자리를 뺏긴 기존 택시업계의 불만이 커지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한에서 SBS 권란입니다.